그냥 넣어. 첫 번째는 이제 고장난 벽시계고. 자, 하나, 둘, 셋. 자,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서구나 유성구 같이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닙니다. 동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님 저기 한번 보여드리세요. 보시고 느낀 점? 네. 인터뷰하면서 청장님을 보면서 인터뷰하는 느낀 점 어떠신가요? 실제로 저 방송에서 그 인터뷰할 때보다 좀 편안하게 편집을 잘하셨네요. 네. 원래 잘하셔서 예. 편집도 잘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청장님을 다시 한번 좀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이분이 동네에서 소통을 참 잘하겠구나. 네. 주민들이 좋아하겠구나. 예. 사실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전 동구의 모습, 또 대전 동구의 성과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에 대한 그런 대비, 준비 그런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잖아요. 그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도 오늘 아마 그 양당 뭐 대표, 원내대표도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을 좀 발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실은 이제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큰 아젠다죠. 사실 아젠다긴 한데 워낙 그게 크고 또 중대하고 또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만 맡길 수만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중앙정부하고 또 시하고 기초지자체 그리고 또 모든 국민이 나서서 함께 극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동구도 그 84개인가요? 그 인구 정책, 그 인구 소멸 포함되어 있나요?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분류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여기도 예산 많이 받겠네요. 1년에 이번에 몇 등급 하셨죠? 저희가 3등급인가 아마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주로 아마 1등급은 아마 좀 그 감소 속도가 좀 빠르고 네. 특히 이제 그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1등급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1등급을 하면은 좋겠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로 좀 인구 소멸에 대해서 위험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네. 대전에 5개의 구가 있는데요. 5개의 구 중에서 유일하게 유성구만 좀 늘어나고 인구가 제일 많은 서구도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때 35만 명까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지금은 21만 7천여 명 정도로 이렇게 좀 대폭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초 단체도 해결 법적으로 팔벗고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의 핵심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교육 문제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보육 문제.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은 미래를 좀 대비하는 기간이었다. 특히 이제 보육과 또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한정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동구의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치는 거를 지난 1년 6개월 동안 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청량리부터 저출산을 위해서 아이를 하나 낳으시죠. 집사람이 이게 협조를 안 해줍니다. 설득하십시오. 오늘 밤에 네. 가서. 네. 주민에게 도움되는 박희조 청장님. 박희조 청장님이 오셔서 이런 장점 3가지 있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뭐 일관되게 지금 뭐 행정에 좀 안에 깊숙이 있지만은 진심과 소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진정성. 진정성, 네. 진심. 네. 두 번째는 이제 소통. 네. 뭐 정치인들 많이 얘기하죠, 소통. 네. 너무나 좀 평범하고 뭐 일반화된 얘기지만은 네. 이게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소통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상대방 입장, 우리 국민들한테는 정치인들, 구청장이 얘기하는 소통의 방식이 얼마만큼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이제 설득력 있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인데 그 나름대로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좀 해왔던 좀 진심과 소통이라는 것이 1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잘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3번째.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유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이런
진정성, 소통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구청장을 주민들이 시킨 이유가 일을 해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를 해내는 건 역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제가 뭐 근데 아주 뛰어난 능력은 아니지만은 제가 1년 6개월 정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뭐 많은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특히 교육과 또 보육 관련돼서는 성과를 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진심, 소통,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능력 이 세 가지는 제가 네 가지를 하나 말하겠습니다. 네네. 인기. 그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청장님은 굉장히 많이 들어주셔서 네네. 사실 민원을 해결하러 왔다가 말만 잘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들어주기를 잘 한다라는 것은 또 이꼬르 네. 인기거든요. 많이 귀엽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청장님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인기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제 경로당을 가면은요. 네.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구청장 왔네 하면서 이렇게 네. 어깨도 두들겨 주신 네, 분도 있고 네. 심지어 지난번 선거 때는 엉덩이까지만 이렇게 두들겨 주신 전혀 저는 이제 이상하지 않게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좀 너무 정겹게 네, 느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에게 알리고 싶은 세 가지는 네, 무엇인가요? 첫째. 첫째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연도 순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끝말에 지역 현안 말고 우리 동구 구민으로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동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좀 풀어나가자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육과 보육을 같은 그런 이제 미래에 관련된 거 그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동구가 인구 구성을 보면은 21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21%좀 넘어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이 됐습니다. 특광역시 있으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중구하고 우리 동구가 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는데요. 그만큼 고령화 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어르신들 잘 모시는 데도 이렇게 좀 안배하다 보니까 성장 동력을 찾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기까지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게 하는 것도 구청장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거, 뭐 경로당이라든지 뭐 복지관 또 기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자.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좀 따뜻하게 좀 만들자.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대전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 2차 산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로 이제 소비 도시라고 합니다. 대전을. 3차 산업 서비스 위주인데 동구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직장을 좀 가지고 또 이렇게 중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이게 제가 얘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미래, 따뜻한 사회, 우리 미래 먹거리. 세 가지를 좀 저는 들고 싶습니다. 갑진년은 특히 교육과 보육, 문화예술에 집중하신다고 지금 네, 하셔서 네, 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예, 네, 문화는 어떤 거에 맞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나요? 저희 동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원도심이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은 이제 불모지고 우리하고 좀 먼 얘기처럼 사실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웬 문화예술이냐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는데 우리 동구도 이제 정주 여건도 많이 좀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문화예술도 이제 충분히 인프라가 지금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불모집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충족시켜야 되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첫걸음이지만은 좀 어렵지만은 한번 좀 떼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인프라를 좀 갖추기 위해서 또 지역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에 기반한 그런 가수라든 이런 분들이
좀 지역의 축제 때 좀 써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묻고 이래서 여기 유명한 이름 있는 가수 뭐 출생한 사람이 있나요? 대전에 뭐 유명한 분들이 많죠. 그 김의영 씨라고 저 미스 트롯에 나왔던 김우영. 김의영 씨. 제가 그렇게 하면 제가 그런 걸 잘 안 봐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많이 있는데 또 지역에서 이렇게 어렵게 활동하시는 그 연예인들, 특히 가수분들은 대형 가수들 서울에서 모셔오는 것도 좋지만은 지역에서 이렇게 기반해서 정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뭐 식장에서든지 뭐든지 좀 무대에 좀 써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네. 제가 이제 문화예술 강조한 게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삶에 지치고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한때 그 미스터 트롯을 비롯해서 트로트가 아주 열풍이었잖아요. 그 트로트를 들으면은 즐겁고 뭐 이렇게 신나고 이제 그런데 또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 들어요. 좀 정통 클래식도 좀 듣고 뭐 국악도 듣고 뭐 합창도 듣고 이제 이런 거를 좀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너무 트로트에 너무 그냥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열광한다. 이렇게. 그래서 좀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다른 장르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좀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체험하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예. 모든 단체장들은 노래 불러야 될 상황들이 많이 많죠. 생기기 때문에 많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노래 불러라 가면 거침없이 나오거든요. 아유, 저도 뭐 이렇게 우리 청장님은 무슨 그냥 노래를 나옵니다. 잘하나요? 첫 번째는 이제 고장난 벽시계고, 자, 하나, 둘, 셋. 자,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